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출근길 날씨가 다소 쌀쌀했습니다. 그렇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일교차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6명으로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요양병원 만 65세 이상 입원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오늘 오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자, 어제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간의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큰 문제 없이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과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티처럼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 중 일부에서 비용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반찬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음식을 시키거나 택시 플랫폼으로 택시를 부르면 어디쯤에서 오고 있는지 위치가 확인되는데요. 이를 두고 지나친 사생활 침해다, 이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과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티처럼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 중 일부에서 비용 발생이 예고되면서 무료로 소비자를 모아두고 이제서야 유료화하는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내비게이션 앱인 티맵과 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 특히 티맵 같은 경우는 거의 70%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유료화된다는 겁니까? 현재 우린 티맵, 사실 저도 티맵이 깔아져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운전자 무려 1,300만 명이 쓰고 계십니다. 예. 시장 점유율 70%인데요. 그동안에는 뭐 요금이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어딘가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SKT가 운영하는 티맵이니까 예. SKT 고객들한테는 데이터 통화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다음 달 19일부터 타사 이용자뿐만 아니라 SKT 이용자까지 데이터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뭐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고 평균 48메가바이트 정도를 쓴답니다. 일반 예. 이용자들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100원꼴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건 일반 이용자 이거 평균이고, 하루 종일 티맵을 켜놓고 계시는 택시기사님들이라든지 대리기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특히 또 화물차 기사님들도 계실 테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운전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 흔히 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장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기사님들 중에 예. 알뜰폰에 가입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무제한 요금제 7만 원, 8만 원 이때 가입돼 있는 분들은 예. 하루 종일 데이터를 사용해도 요금이 추가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뜰폰 가입돼 있는 경우는 뭐 2만 원, 3만 원 요금 내고 있는 데이터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걸 초과하게 되면 평균 1,100원이 아니라 몇만 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을 먹고 사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프리첼의 추억이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그 싸이월드니 프리첼이 이렇게 유행하던 시절에 무료로 이렇게 사람을 모아놨던 프리첼이 갑자기 유료화를 한다 그래서 예. 국민들이 나이가 났고 프리첼을 이용 안 하고 다 떠나가면서 프리첼 회사가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 쓰긴 썼는데 그때 유료화돼서 떠난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도 거기서 모임이 몇 개가 있었는데 예. 아마 그때 국민들의 감정이 이런 겁니다. 당장 유료화가 부담스러워서 떠나신 분도 있지만 아니 무료로 온갖 서비스 받아놓고 또 서비스 이용하다 보면 각종 광고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의 이익을 얻는데 이용도 예. 해놓고 그래놓고 이제는 상당히 모았다고 생각하고는 어떤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하여 갑질을 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떠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 팀앱에 대해서도 그런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좀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다가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좀 도입하는 이런 상황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데요. 예. 사실 지금 SK텔레콤이 팀앱을 이제 분사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서비스 때는 일단은 우리가 통신 3사를 고를 때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또 사실 근본적 불만이 있죠. 예. 딱 통신 3사의 요금이나 서비스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일상적인 담합을 시달리고 있어서 다른 선택 여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래도 SK텔레콤에서 팀앱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동안 데이터 요금을 안 들었다는 게 약간의 선택 요인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입을 했던 건데 이제 분사를 해버렸다고 하면서 공정거래법이 예를 들면 특수관계인이나 또는 일정한 기업에게 명백하게 우대를 해주거나 특수한 거래 조건을 주면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유료화를 방침을 표방했거든요. 예. 그것이 뭐 아주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냉정히 봤을 때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SK텔레콤이 그 팀앱이라고 자기 회사가 아닌 회사에게만 특별한 지위를 우대를 해주는 것이니까요. 대표적으로 안 받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똑같이 공정거래법 보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합니다. 지금 팀앱은 시장 점유율이 70%거든요. 분명히 무료로 사람들을 모아서 시장에서 최고 강자가 된 겁니다. 70%. 그리고 팀앱이 완전히 이걸 무료로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보시면 제가 팀앱을 이용하다 보면 각종 광고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목적지 선택할 때 보면 한 네 번째 칸에 항상 두 번째 칸에 광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음성 광고도 나오는 거 알 겁니다. 갑자기 잘 길 안내하다가 음성 광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본인들도 그걸로 분명히 수익을 얻고 있는데 갑자기 또 돈까지 받겠다는 건데 이분은 공정거래법을 금지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자의 남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들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공정거래는 신고를 해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라는 법률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대리기사 어플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포가 심하다 보니까 플랫폼 회사들의 행포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으면서 그 법 제정 논의가 있는데요. 저는 필요하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에서 무상으로 사람을 끌어모아서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분명히 약관에는 무료로 되어 있을 텐데 갑자기 그 약관을 변경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약관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에서 그런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금지하는 방법도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팀앱이 분사가 되면서 이런 유료화가 되는 거고 지금 다른 통신사들도 각각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각자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KT라든지 LG U+ 같은 경우도 회사를 따로 설립해서 이렇게 분사하게 되면 지금처럼 유료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팀에 뭐 데이터 비용 든다는데 차라리 이제 원래 우리가 이용하지 않던 데로 옮겨야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불쾌해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리 옮겨도 이제 보통 자기 소속 이제 통신사 맵으로만 가야만이 이제 요금이 안 들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회사들도 분명히 이건 따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저는 나머지 이계 통신사 이 내비 서비스도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플랫폼 유료화가 그다음에 팀앱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티에서도 지금 일반 시민에게는 지금 데이터 요금에 우리가 이제
카카오티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은 일부 들지만 따로 과금을 하진 않잖아요. 예. 물론 카카오티도 이렇게 선택할 때 보면 물론 프리미엄 서비스니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오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카카오티 이용자들의 불만도 있는데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택시 기사님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큰 돈을 10만 원 가까운 돈을 한 달에 받고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발표가 된 겁니다. 월에 99,000원 내면은 뭐 택시가 더 잘 잡히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콜이 더 잘 잡히고 또 유리한 콜 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에 콜이 잡혔을 때가 좋잖아요. 그 서비스를 해주고 무려 10만 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카카오티에 대해서는 어떤 축이 있냐면요. 제가 어제도 카카오 대리 기사님을 만나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리기사 권익운동을 제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대리시장이 그 중소업체들이 난입하면서 기사님들에 대한 갑질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뭐 20% 30% 떼고 뭐 보험료도 엄청 받아가고 근데 투명하게 공개도 안 하고 그분들이 막 집회하고 시위하고 그럴 때 저희 시민단체 이제 연대에 도움을 했는데 카카오가 대리시장이 뛰어든다고 하니까 전국의 대리사님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이제 뭔가 나아지겠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거라고. 근데 웬걸 딱 들어와서 보니까 똑같이 수수료를 20%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비보다 더 저렴하게 대리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사님들이. 22만 원 야외까지 갔는데 2만 원 받았는데 20%면 4,000원 떼가는 거거든요. 기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보험료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대리 이용 한 건 할 때마다 1,100원의 보험료를 냅니다. 그럼 하루에 10건에 많이 대리 서비스를 했다면 10,000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20일이면 20만 원이 넘잖아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결코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피해가 심해졌다 해서 이분들이 요즘은 카카오 본사를 상대로 집회나 시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티가 굉장히 기사님들하고 소비자를 편하게 연결해줘서 찬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용자들이나 기사님들 동의도 없이 10만 원 가까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것은요 거의 가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사님들이 그 콜을 받는데 원하는 콜을 받는데 불이익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이제 가입하게 돼서 플랫폼을 장악하는 자가 최근에 이제 온라인 경제에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인다라는 이제 지적을 받는데 그걸 넘어서 행포, 갑질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게 법률 위반이냐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다, 약관법의 위반이다, 제가 이런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자본주의적 사회상규나 건전한 자본주의적 관념에 입에대는 굉장히 불량한 상술이다, 사기성 상술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논란이 되자 티켓 측에서는 6개월 동안 그 매달 100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데이터 이용료도 월에 1,000원, 2,000원 정도의 소액이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좀 우려는 뭐냐면 소액으로 시작된 비용이 점차 늘지 않을까. 이게 1,000원, 2,000원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가면 10,000원, 20,000원 더 추가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가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라는 법률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배달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앱이 편하니까 배달앱을 이용했는데 예전에 이제 배달 서비스 보편화되면서 예전에 내지 않았던 배달 이용료도 내게 됐잖아요. 편의점 선택하는 대신에 2,000원, 3,000원, 많게는 4,000원까지 이런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배달앱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그래서 결국 배달앱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이 논의도 있었던 건데, 거기 입점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무려 12%, 13%까지 받는다든지, 10,000원짜리 하나 팔았는데 세상에 막 1,200원, 1,300원을 떼간다든지, 그리고 뭐 상단에 노출시킬 때 한 달에 10만 원 가까운 돈을 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행포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해야만 실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에 가입해서
예전에 우리 그 중소상공인들이 동네 송부하던 것은 무슨 그 동네에 이렇게 책자를 배포하고 그랬잖아요. 간단한. 또는 뭐 아파트 입구에 무슨 전단을 붙여놓는 이거는 그런 걸 했을 때 들었던 홍보비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드는 그런 악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배달업들이 처음에는 저렴하게 그 수수료를 물린다고 사람 모았다가 결국 소비자들에게는 배달 수수료를,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이용 수수료, 앱 이용 수수료라든지 그걸 건당 더 많이 받아내서 문제가 됐고 최근에 일부 인하하긴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다 그걸 지적하니까. 티맵이라든지 카카오티가 또 나머지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시장 점유율이 70% 이렇게 되니까요. 물론 이제 저는 우리 소비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것처럼 뭐 타사로 옮겨간다든지 이런 이제 저항이라든지 보이콧 움직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구글이 갑자기 자사 애플 다운을 받았고 애플을 쓰는 사람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그 수수료를 30%를 받겠다 해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거 역시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요 안 하고 게임에는 수수료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플 서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구글 어플 시장에 구글 어플 마켓이라고 그것을 앱마켓이라고 그러는데 앱마켓에 입점을 했죠. 그래서 구글이 덩치를 엄청 키운 겁니다. 앱마켓에 시장 점유율 세계적으로 60%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을 남용해가지고 갑자기 다 너희들은 우리 결제 수단을 써야 된다 강제하고 수수료는 무려 30%를 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앱마켓에 가입되는 이제 들어가 있던 사업자들은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그 수수료 30%를 전가하니까 소비자들의 서비스 비용이 30% 늘어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티맵, 그 다음에 카카오티, 또 다른 플랫폼 강자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실상 세계 이용자들을 기만해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더 돼서요.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사전적으로는 유동성이나 이동성, 기동성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각종 서비스나 이용수단을 폭넓게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나 택시 애플리케이션도 이 모빌리티 플랫폼에 속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모빌리티, 2번 모바일, 3번 그티. 네,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증정을 하는데요. 선물 소개해드리죠. 건강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신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에 한 번은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건물을 지으려다 막힌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알아보던 중 원하는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려고 허가관청에 갔는데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더니 농지인 땅을 대지로 변경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믿고 본격적으로 건축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허가 관청에서 갑자기 다른 법령상의 이유로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허가 관청의 답변을 믿고 건축 준비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허가 신청을 불허해도 되는 건가요? 네, 허가 관청의 답변만 믿고 건축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가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으면 좀 당황하고 억울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겁니까? 네,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법령을 집행할 때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이 제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예. 행정법령은 국가법령 5,000여 개 중에서 4,600여 건으로 국가법령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민사, 형사, 상사 분야의 민법, 형법, 상법이 있는 것과는 달리 그동안 법의 적용과 원칙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행정법령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제처는 행정법령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왔는데요. 작년 7월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2월 26일 국회 통과를 거쳐서 드디어 오늘 3월 23일 시행이 됩니다. 아, 오늘 시행이 되는군요? 네. 예. 자, 행정기본법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까? 네, 행정기본법에서는 판례와 학설로 확립되어 왔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의 법 원칙을 법령으로 이제 명문화를 했는데요. 예. 그중에서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재판을 통해 다퉈야만 권리로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에 명문화된 권리로서 재판 없이 사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즉 행정기본법 제12조 1항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행위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지 않다면 허가기관으로부터 얻은 답변이라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더 편해지고 좀 신뢰할 수 있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신뢰 보호의 원칙 이외에도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오늘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은 시행일이 바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조문과 네, 시행령 마련을 위해서 6개월 후에 시행되는 조문, 그리고 2년 후에 시행되는 조문이 있는데요. 우선 오늘부터 시행되는 조문은 행정기본법 제1조부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23조입니다. 제35조입니다. 네. 예. 우선 행정기본법 제4조에서는 행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 의무를 법령에 아예 명시를 했고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 그리고 행정청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등 이러한 행정의 법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8조에서는 행정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요. 제19조에서는 적법한 처분에 대한 철회의 경우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이렇게 철회할 수 있도록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서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권익을 더욱더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내용이 길어서 힘들지 않으세요? 오늘 조금 알겠습니다. 많이 드렸네요. 네. 네, 매번 좋은 그 법령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퀴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제공해 드리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사전적으로는 유동성이나 이동성, 기동성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폭넓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1부에서도 이야기했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나 택시 애플리케이션도 이 모빌리티 플랫폼에 속하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모빌리티, 2번 모바일, 3번 큐티.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7117번님 정답과 함께 오답 보내주셨는데 4번 모발. 자, 3830번님 2번 모바일, 5228번님 모바일입니다. 자, 오답이고요. 오늘 정답 참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유튜브 인구가 굉장히 적네요.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 반찬 토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